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추석 연휴가 벌써 마지막 날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격리하고 있는 집 앞마당에 나갔더니요. 굉장히 좀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아침에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프레시한 느낌이 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이 상큼한 바람이 좀 춥게 느껴지는 계절이 찾아오겠죠. 그런 계절이 찾아오기 전에 이 좋은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한국에 머무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가을 날씨를 만끽하면서 즐거운 좀 기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2일 추석의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의 시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S&P 500은 0.08% 조금 떨어졌네요. 그리고 다우존스가 0.15%로 가장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0.2% 올라가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셀 2000도 0.18% 올라가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굴곡이 심한 하루였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한다. 아니면 지금 극과 극의 대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셋오프가 나오고요. 셋오프가 나오면 대거하고 있던 그 투자 자금이 들어가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의 모습을 좀 보면요. 업스타트가 어제 9.3%나 상승을 했습니다. 업스타트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EV고가 지금 7.55%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가 최근에 굉장히 좋죠. 4.77%, 에어비앤비가 4.73% 올라갔는데요.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 방송을 제가 지난 주말에 보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에어비앤비에 재진입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에어비앤비 주식을 장 초반에 조금 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자마자 4.7% 올라가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외에도 많은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떨어지는 주식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의 주가 차트는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좀 정신없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9월 22일 날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는데, FOMC 미팅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테이퍼링이 좀 연기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조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테이퍼링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발표가 될 것인지, 이 페드의 발표 내용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이 전망에 맞춰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꼭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는 시장 전망에 대한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뭐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다. 지금 줍줍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던져줬고요. 반면에 톰리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이 줍줍 기회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 좋은 주식을 담아야 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좀 무서운 메시지도 있었죠.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20% 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 역시도 시장의 전망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좀 색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알고리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하이머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는 이번 그 월요일 날 있었던 셀오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는 알고리즘이 주도를 했다라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주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월요일날 S&P 500이 서퍼했다,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최악의 섹션을 기록했다. 5월 이후에 S&P 500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다우존즈 역시도 6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장의 모습을 월요일날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셀오프가 나왔던 이유는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들이 굉장히 좀 코셔스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주의 깊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조금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워닝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코노믹 리커버리, 경제적인 회복을 우리가 좀 굉장히 기대감 높게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코비드 델타 바이러스가 만연하면서 이 부분 역시 둔화될 거라는 어떠한 걱정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했잖아요. 중국 쪽에서 부채를 갚지 못해서 도산할 위기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겹쳐지면서 최근에 이제 셀오프가 나왔다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전반적인 좀 스토리였죠. 자, 그런데요, 오픈하이머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토코스키라는 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월요일날 있었던 풀백, 주가의 하락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메커니즘,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크리에이션 됐다, 발생했다라고 제 주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마크로, 전반적인 그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이슈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그 근거를 좀 들어보시죠. 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스터 마켓은 주식시장의 별명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떠한 그 파티큐 특정한 펀더멘탈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너무나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가 의심하는 바로는 마켓의 아비트레이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그 같은 상품을 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차익 실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익 실현을 위한 알고리즘이 작동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셀 버튼이 눌러졌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역시도 이러한 인공지능이 시작한 그러한 셀오프에 조인을 하면서 나중에 가면서 이제 그 이유를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이유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 주식 시장에서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컴퓨터가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들은 프로그램이 돼 있다. 굉장히 좀 빠른 움직임을 보이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냐면요, take advantage of,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비트레이지가 다시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되면 바로바로 팔아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이러한 그 매도 시그널들이 모여지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요, 굉장히 좀 대량 매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될 수 없는 이러한 빠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한 가지 종목들 아니면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가파른 하락세는요, 알고리즘이 일으킨 것이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커다란 문제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견을요, 이번에 오픈하이머라는 기관에서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요, 사실 굉장히 좀 팽팽한 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다 보니까요, 미존 패밀리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께서는 월요일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좀 줍줍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캐시우드는 과연 월요일날 주식이 폭락할 때 어떠한 주식을 담았는지 여기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se are the stocks.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식 종목들을 캐시우드가 월요일날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샀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노베이션 인베스터. 자, 혁신에 투자하고 있는 캐시우드는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다. 어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냐면요, 바이더 딥. 바이더 딥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페이버릿 스톡, 좋아하는 종목들이 따로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월요일 날 있었던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도 노 익셉션이다.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많이 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플래그십 펀드가 있는데 아크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 아크 이노베이션이 월요일 날 4.4%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캐시우드는 이번에 took advantage of, 이번 기회를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이용했다. 그녀의 그 펀드, 그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기스트 루저니까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여준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크 이노베이션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10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그 왼쪽에 있는 수치는 뭐냐면 월요일 날 몇 퍼센트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티커네임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주식의 이름이죠.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몇 주나 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에 코인이 나와 있죠. 코인베이스고요. 코인베이스는 3.5% 월요일날 떨어졌는데 무려 66,894주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 같은 경우는 2.4%가 떨어졌는데 54,000주 넘게 추가 매수했고요. 세 번째는 유니패스입니다. 4.4%가 떨어졌고 286,000주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로빈후드가 4.0% 떨어진 틈을 이용해서 342,000주를 추가로 매수했고요. 그 이외에도 로쿠, 인바이테, 그리고 긴코 바이오웍스가 보이네요. 긴코 바이오웍스는 생명공학 관련된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그니파이 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저 듀티, 이러한 종목들을 월요일날 많이 매수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종목들을 조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시장에서 에어비앤비를 조금 매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고 싶고요.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독특한 ETF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새로운 Amplify Digital and Online Trading ETF라는 것이 출연이 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뭐 로빈후드라든지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러한 주식들을 많이 포함한다라고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ETF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죠. 자, 앰플리파이 ETF라는 데서 이번에 플래닝, 계획을 하고 있다. 언베일은 베일을 벗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공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앰플리파이 디지털 앤 온라인 트레이딩 ETF가 이름인 것 같습니다. 티커 네임은 BIDS고요. 자, 이번에 등장하는 BIDS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한다. 굉장히 좀 넓은 엑스포저,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죠. 어디에 노출을 시켜주냐면 브로커리지라는 것은 투자를 도와주는 브로커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주식 브로커라든지 이런 채권 브로커, 이런 브로커, 그리고 익스체인지 마켓은 거래소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브로커와 거래소에 집중을 하는 ETF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BIDS라는 이 ETF 펀드는요, 패시브 ETF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덱스를 추종하겠죠. 보시면 aim to track이니까 따라간다. 뭐를 추종하냐면요, 블루스타 글로벌 E-브로커스 and 디지털 캐피탈 마켓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덱스를 쫓아서 투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인덱스 같은 경우는요, 다 해서 25개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5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로빈후드고요. 로빈후드가 8.67%라는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찰스 슈왑 8.2%, 세 번째가 마켓 액세스 홀딩즈고요. 8.03%, 네 번째가 코인베이스는 7.81%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요, 소파이입니다. 소파이가 지금 7.42%를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가 BIDS라는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로빈후드,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파이, 이렇게 세 종목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소개해드린 이 블루스타 글로벌 E-브로커 앤 디지털 캐피탈 마켓 인덱스 같은 경우는요,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YTD 19.32%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 12월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124%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나와 있는데요. 0.59%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금액에서 0.59%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져가기 때문에 뭐 실제로 빠져나가는지는 확인을 해보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BIDS라는 ETF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 로빈후드였는데요. 로빈후드가 어제 주가가 4% 가까이 상승하는 순조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 좋은 뉴스가 들려오면서 여기에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요. 어떠한 뉴스가 들려왔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로빈후드가 테스팅을 하고 있다, 시험을 하고 있다. 크립토 커런시 월렛, 즉 가상화폐 월렛을 이번에 론칭할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베타 버전이라고 써 있고요. 아이폰에서만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이폰에서 잘 된다면 안드로이드 폰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가상화폐 월렛을 가지고 유저들, 사용자들은요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송금을 한다든지 이 디지털 커런시 가상화폐를요 바로바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지불을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컨버트를 해야 됐다. 달러로 바꿔서 이러한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거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는 거죠. 이번에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 것은 블룸버그라는 미디어고요. 자, 블룸버그의 기사에 따르면 크립토 월렛, 그 가상화폐의 월렛이요 이번에 제공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안전한 저장 공간도 제공을 한다. 왜냐하면 프라이빗, 개인적인 키를 가지고 보호가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보안 문제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돈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떠나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여기에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프로텍션까지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 그에 앞서서 9월 8일 날 어떠한 소식이 있었냐면 로빈후드가 론칭을 한다. 새로운 기능을 론칭을 하는데요. 크립토 인베스팅 피처인데 리커링이라고 써 있습니다. 리커링은 뭐냐면 반복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그냥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매달 얼마씩 아니면 매주 얼마씩 이렇게 코인을 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는 거죠. 이러한 기능을 한 2주 전에 추가를 했었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 이러한 거래소의 역할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우버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주가가 무려 11.5% 정도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우버의 가격이 올라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CEO가 등장을 합니다. 우버의 CEO는 다라 코스로샤히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화요일 날 CNBC 인터뷰에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우버라는 기업이 이번에 어저스티드 에비타의 프로피터빌리티에 달성을 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에비타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헤드 오브 스케줄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빨리 달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많은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많은 드라이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많이 투자를 했다. 그 얘기는 임금을 상승시켜주면서 부족한 운전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 드디어 그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우버는 레코그나이즈 했다, 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인식을 했냐면 Q2, 2분기에 들어서 추가로 많은 운전자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나의 비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요 서플라이의 그 니드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따라서 실제로 이 CEO가 예상한 것처럼 코비드의 그 리스트릭션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디맨드가 픽업했다, 계속 올라갔다. 따라서 이렇게 디맨드가 올라가면서 마진율도 향상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이제 히스토릭 레벨이니까 예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요 리빌을 했다, 발표했다는 거죠. 브레이크 이븐 Q3니까 Q3는 이제 3분기잖아요. 3분기 어닝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그 브레이크 이븐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에비타의 경우인데요. 에비타가 이제 적자와 흑자 사이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것은요, 이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이러한 시점을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4분기가 되면요 아마도 흑자로 전환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에비타가 약 플러스 100 밀리언, 한 1억 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CEO가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버의 주가가 11.5% 정도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버의 주가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은 폭등하는 모습을 맞이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I want to ask you a little bit about economic implications, Kai-Fu, because you said that AI will lead
to a world in which some tycoons will make a lot of money while jobs will be lost. Why could AI exacerbate wealth inequality? And what can we do about that? Yes, I mean, we can just already see all the internet companies. I think without AI, they'd probably be only worth half of what they're worth because AI's helped them monetize. And that will extend into all the other industries. So the tycoons, there will be more numerous and they will be even richer and richer. At the same time, because AI is developing human intelligence equivalence. And that means AI can do many of the tasks and jobs that we do today. And in particular, AI will first do jobs that are routine. So white collar jobs like telemarketing and customer service and people who copy and paste and file expense reports, desk jobs, those will be gone first because AI can do them just in software. You don't even need robotics. And then blue collar work, visual inspection, assembly line work, many waiters and waitresses, and many of the jobs in factories and warehouses, the pickers at Amazon, the cashiers in the grocery store, and of course, in about 15, 20 years, all the drivers, all the people who drive for a living. So when you add all that up, it's a substantial number of jobs. And when it's simultaneously making a small number of people ultra rich and making many people jobless, that is the wealth inequality problem that AI will exacerbate. And it sounds like the only jobs left are going to be the people who program and code AI. I mean, I know that's an exaggeration, but is it probably the case that AI will be a net job killer, or would it possibly be a net job creator? I think ultimately it will be a net job creator, as every technology has been. But I think the next 20 years, it will take away more jobs than it creates. But over time, it will create many jobs. Think about the internet, right? It's created many jobs that we did not think it would. 20 years ago, none of us could have predicted Uber drivers would be an interesting new and a sizable profession. And AI will do similar things. Also, there are many things that AI cannot do in 20 years or maybe even longer. It won't have creativity. When I say that it has human level intelligence, I meant for a simple routine, one domain at a time things, like driving, like answering a call. It does not have the general analytical, creative capabilities that we have, nor does AI have any self-awareness, emotion, compassion, empathy, or the ability to win trust from other people. So there will be also many service type of jobs that has to do with human connection and trust. For example, healthcare services that I think will see more jobs emerging. So ultimately, I think we'll figure this out. There will be new professions created. There will be more creative and service level jobs. But there will be a challenging period in which job destruction is larger than job creation.